네, 게시판과 증권통에 올라온 종목들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첫 종목부터 진단해 드릴게요. 증권통에 딸기들 아빠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크루셜텍이고요. 13,000원에 매수하셔서 15% 비중 두고 있습니다. 네, 지문인식 관련주죠. 오늘장 크루셜텍은 0.82% 상승하면서 12,3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최근 지수가 빠지면서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모든 이평선 이탈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반등 흐름이 조금 나타나기는 했지만 좀 매수가 부분까지는 못 올라온 상태인데요. 크루셜텍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크루셜텍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지민 인식,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우리 이제 바이오 인식 또 이제 겸해서 그것이 이제 확대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홍채 인식이라든가 지문 인식을 넘어서는 이때 홍채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성장성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업으로 일단은 슈프리마라든가 이와 관련된 기업군들도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약간 우리가 기대와는 달리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상당히 좀 둔화되고, 이것을 과연 적용시키는 스마트폰이 언제 나올 것인가라는 어떤 의문, 지문인식에 대한 어떤 움직임은 우리가 그 결제죠. 우리가 뭐 삼성페이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문인식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상당히 이제 중저가 폰으로 범용화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크루셜텍의 주가 움직임이 조금 최근에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보면은요. 일단은 1단계, 한 단계 상승 이후에 일단은 긴 횡보를 좀 보여왔는데요. 그 박스권 하단이 좀 이탈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박스권 하단에 대한 이탈 이후에 반전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 대한 어떤 상승 뭐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돌파에 대한 움직임이 단기적으로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이러한 거래량을 가지고는 이 박스권 하단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곧바로 나타나기는 좀, 돌파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일단은 돌파 이후에 저점을 좀 높이는 그런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그런 과정, 쌍바닥 내지는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야 일단은 본격적인 어떤 반전을 모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 13,500원대가 단기 저항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돌파되면은 박스권 상단까지 움직임을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성장성은 양호하지만 최근 구체적인 모멘텀은 뚜렷하지 않은 만큼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지선 13,500원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에서 천사 스마일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하이트진로입니다. 24,150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 두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오늘장 0.97% 소폭 상승하면서 31,3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네, 현재 천사스마일님 수익 구간에 있으십니다. 오늘 음식료 쪽의 흐름도 좀 양호했죠. 모든 지금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 이평선 상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평선 정배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이 지금 좀 괜찮은 상황인데요. 수익을 보고 계신 만큼 좀 차익 실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야 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장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하이트진로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주가입니다. 네. 술을 많이 드시면은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주값 올렸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식당 가서 드시면은 아마 4,000원 뭐 이렇게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소주값 인상이 바로 이제 이 관련돼서 또 추가적으로 맥주도 좀 인상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자꾸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 좋지 않은데 그래도 소주라도 좀 먹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올리니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바로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런 그 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안정화된 반면에 이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그에 따른 스프레드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게 되죠. 확대됩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바로 이제 하이트 진로에 대한 어떤 상승세로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그래프를 잠깐 보면은요. 이 하이트 진로라는 것은 이전에 상당폭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 이전에 많이 하락을 했었고, 긴 횡보 이후에 이제 상승 반전을 모색하는 전형적인 하락 이후에 횡보를 하고요. 횡보 이후에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로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등한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것을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막 이제 장중에 주가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좀 손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등한 그런 종목군들은요. 일단은 단기 이동평균선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그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동평균선들이 꾸준히 지지를 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추세를 일단 꾸준히 수능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 펀더멘탈 개선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상승의 폭도 일단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이죠. 단기적으로 유수나 재료에 의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단기 반등 정도의 흐름밖에는 일단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좀 수능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추세전이 단기적으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 이후에 뭐 또 추가적인 어떤 반등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확인하고 매도하겠다라고 하시면은요. 단기 추세선을 이탈했을 시에는 단기 매도를 잡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전을 모색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을 때 추가적인 어떤 매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는 좀 주류값 상승과 관련해서 기업의 이익이 증대될 거라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주가가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추세가 좀 이탈됐을 때는 매도 시점이라고 봐주셨고요. 추가 매수 의견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미친맘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요. 시젠입니다. 53,000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 두고 있습니다. 시젠 오늘장 2.53% 상승하면서 32,45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현재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고가에서 잡으신 것 같은데요. 지수가 빠지면서 낙폭이 좀 컸습니다. 어제부터 제약바이오 섹터가 급반등한 거에 비해서는 시젠 많이 올라오진 못했는데요. 지금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 안 올라온다고 지금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시젠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일단은 뭐 지난번에 한번 시세에 대한 어떤 분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00m 달리기 하시지 않습니까? 100m 달리기 하고 나면은 힘들죠. 그러면 약간 좀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주가도 마찬가지죠. 급등을 했다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쉬는 그런 구간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젠에 대한 어떤 흐름이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시젠이라는 회사는 이제 진단 시약을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뭐 지카 바이러스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어떤 것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뭐 기술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어떤 흐름이 바로 이제 이 시즌에 대한 어떤 흐름을 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일단은 전저점을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탈된 이후 아까 움직임을 보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은요. 일단은 뭐 지난번 이러한 어떤 횡보 구간에 이 지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지지를 하지 못하고 일단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빠르게 일단 뭐 지지선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2, 3일 내에 빠르게 회복을 한다 그러면 그 지지선이 유지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바로 회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일단 한 단계 박스권이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반전을 줬습니다만 그 반전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일단 단기 반등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난번에 일단 지지했었던 그 부분을 돌파해서 재차 안착을 하는지 그 여부가 일단 단기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위에 저항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큰 폭의 어떤 시세 회복보다는 일단은 이러한 박스권 플레이를 통해서 매도 매수를 반복하는 그런 전략이 단기간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시즌까지 전략 좀 들었습니다. 자, 9897님이 남겨주신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MK 트렌드인데요. 14,00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30% 두고 있습니다. 네, MK 트렌드 오늘장 2.6% 빠지면서 15,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요.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장중에 15,6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MK 트렌드는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요? 네, MK 트렌드라는 회사는 이제 뭐 옷이시죠.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농구를 또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죠. 야오밍, 예.
은퇴를 했지만은 그래도 MBA의 중국인 스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MBA에 대한 어떤 브랜드 인식이 중국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좀 고급 브랜드로 일단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MK 트렌드가 일단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많이 들려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어떤 매장 진출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매장이 진출한데 신규 매장을 진출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고정비가 반드시 부과가 되는 거고요. 마케팅비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일단은 비용에 대한 어떤 흐름이 진정되고 이러한 기존점과 신규 진출점이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을 때 주가는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래프를 좀 보면은요. 일단 하락 이후에 긴 횡보를 보였습니다. 아까 이제 그 하이트 진로와 같은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박스권 상단을 뚫었다라고 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긴 횡보 구간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늘 다소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내일 흐름을 한번 좀 더 지켜보고 거래량 증가와 함께 이런 박스권이 돌파가 된다 그러면 추세적인 어떤 상승도 아직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일단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박스권 하단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예전의 어떤 저점보다는 일단은 높게 형성된다 그러면 조정 이후에 재차 한번 반전을 또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돼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정 이후에 재차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곧바로 반등하느냐 그 여부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증가 여부가 바로 돌파 여부를 일단 결정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증가 여부 반드시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성급하게 매도보다는 이러한 저점을 높인다 그러면 추가적인 어떤 매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MK 트렌드에 관해서는 중국 쪽에서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상승 추세가 나타날 거라 내다봐 주셨습니다. 또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성급한 매도보다는 좀 추가적인 매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철구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요. 포스코입니다. 23만 5천 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 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포스코는 2.12% 상승하면서 19만 2,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주목받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낙폭과대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아직 올라오지 못한 상황인데 반등이 좀 어디까지 나타날 거라 보고 계신가요? 포스코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많이 물려있는 그런 종목이죠. 일단은 뭐 최근에 철강 업종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러한 어떤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중국에서 일단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공급 측 개혁이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급 측면, 수요가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공급을 다소 줄여보겠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공장 가동을 좀 중단시키고 폐쇄를 하고 구조조정하고 뭐 이런 어떤 흐름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철강 유통 가격이 중국에서 소폭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점진적으로 이 포스코, 현대제철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전을 좀 모색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이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물려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비리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을 일단 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재는 나올 건 다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포스코에 대한 어떤 반전 이런 것들이 분명히 모색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보면요. 일단 하락은 어느 정도 멈췄습니다. 그렇죠? 하락은 멈추면서 긴 횡보 구간을 일단 접어들었고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흐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열려있는 상방향이 훤하게 보여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이러한 대형주들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좀 좌우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어떤 흔들림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상승에 대한 어떤 흐름 폭 이런 것들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추세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좀 필요가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미포조선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바닥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주들의 어떤 반전 또 주가의 어떤 반전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반전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상승폭을 다소 좀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그 부분만 좀 조심한다 그러면 시장에 순응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한다 그러면 또 중장기적인 어떤 안목에서 보신다 그러면 이 포스코에 대한 움직임이 거의 지금 바닥을 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포스코는 이젠 좀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만큼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포스코까지 이 게시판과 증권통에 올라온 종목들 한번 진단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차장님의 투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아시아 증시에 이어서 좀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도 오늘 또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낙폭 과대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향후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전망과 함께 전략도 함께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이틀 연속 반등을 하면서 주가 지수가 다소 좀 안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작지만 그래도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어떤 위험 자산의 회피가 바로 이제 이러한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속된다 그러면 상승에 대한 흐름은 다소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전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 다소 좀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정책적인 어떤 공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월 말에 오펙이 일단은 회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산에 대한 어떤 논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지 여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달 가면 이제 중국의 양회가 있게 됩니다. 그 위에서 이제 FOMC 회의도 열리고요, ECB도 열리고요. 또 가깝게는 26, 27일 날 G20 재무장관 회담도 열리고요. 이런 어떤 정책적인 일정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동안 하락을 했었던 부분은 어느 정도 만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반등폭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형주군들의 어떤 반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대형주들의 움직임과 함께 중소형주, 코스닥은 이제 다소 좀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바로 이 대형주들의 반등을 좀 모색하는 그런 장세가 당분간 예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차장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종일 차장이 제시한 투자 전략 함께 참고하시면서 또 내일장도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의 판단은 그래도 이 책임은 이 시청자분들 본인에게 있다는 거 꼭 유념하시고요. 그래도 우리에게 또 포트폴리오 진단을 맡기고 싶은 분들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02-2128-3388로 전화 주셔서 포트폴리오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